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회의, 지난주에는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계속 충돌해서 그 영상을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가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해서 저희가 또 영상으로 꾸며봤는데요. 오늘은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일보다 우선시 민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했습니다. 사회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사권, 전복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오늘 윤석열 죄송합니다. 옆에 김종인 부장 계실 때 만나실 수는 없어요. 친정계 의원들이 이준석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흰 머리카락 세계는 뭐라고 보면 돼요? 그 SNS까지 해석하려고 해석이 여기를 두고 오늘 해석을 어떻게 봐 오늘도 예. 장경태 의원, 이준석 대표와 전화통화 최근에 해봤어요? 뭐 통화하진 못했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예. 뭐 간혹 소식은 듣고 있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아까 김정재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좀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100일 천하를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100일 정권으로 끝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김정재 의원님이 입각하셨다면 좀 더 다른 상황이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 고민이 좀 기대도 해보는데요. 어찌되었건 국회 얘기를 하셨어요. 국회가 안 열려서 그렇다. 근데 국회가 안 열려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법인세 인하하셨고요. 부자 감세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 대기업과 부자 감세만 하기에는 방금 지적하셨듯이 뭐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경영을 했다거나 재정 건전성 악화시켰다라고 했다면 감세하셨으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이 이렇게 높은데 왜 그러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올리십니까? 이 부자들 소위 법인세는 감세하면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정말 이 민생과 직결된 이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한다면 지금 고유가 시대에 여러 가지 대체 연료에 대한 여러 가지 요금들은 조금 조정하거나 좀 더 지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이 뭐 인상을 국회가 안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상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민생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 협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은 집권당의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장경태 의원은 왜 이런 시점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또 올리려고 하느냐. 그야말로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오늘 아마 오후에 전기요금 인상안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아마 발표가 안 될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에 한번 그 문제는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평소와 다르게 모두 발언도 하지 않고 기자들의 이른바 백브리핑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난주에 또 강하게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니까 더 불안한데요. 이게 전기세하고 예. 가스요금처럼 이게 눌러놓으면 이게 적절히 올라야 될 때 조금씩 물가가 오르면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데 계속 눌렀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말하던 분이 매일 SNS 하시고 참지 못하는 분이 지금 말을 안 하니까 저는 사실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죠. 다 아시다시피 그 이준석 대표는 10년 동안 사실은 정치를 현장에서 하신 분입니다. 제가 쭉 이준석 대표의 이력을 보니까요. 네. 가장 높은 자리에만 있었어요. 최고위원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비대위원으로 시작해서 항상 최고위원으로 있고 본인은 영선의 어떤 뭐 초라한 이력인 것 같지만 이력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보면 항상 제일 마이크를 잡았던 위치더라고요. 끊임없이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다 뱉은 그런 자리에 있다가 지금 이 당대표라는 분은 사실은 뱉기보다는 참아야 되는 자리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뱉다 보니까 이 당이 알게 모르게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면서 점점점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민들도 보면 뭐 50%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특히나 보수층에서 60% 이상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픈 것이죠. 예. 그래서 본인은 지금 대선 지선을 다 이기고 내가 정말 장군처럼 딱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좌초가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지금 성상납 의혹 문제 때문에 윤리위가 7월 7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좀 초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조하면은 저희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 약간 지금 뭐 방향을 선회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오늘 아침은 조금 그래도 차분하게 대응하시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7일 윤리위원회가 그때 열린다고 예고가 돼 있고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겠다. 그리고 아마 그날은 결정되지 않겠느냐. 다음 달 7일까지 국민의힘 지도부 뭐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의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윤리위에서는 이 지금 조사 수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품위 위반에 대한 품위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저도 뭐 구체적 내용은 알려진 건 많습니다만 뭐 녹취록이라든지 등등은 알려진 거는 많습니다만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정확하게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정재 의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0년 전에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로 국회의원 경력 선거에 나서서 안철수 의원에게 패배하기도 하고 말이죠. 국회의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직에 있어서는 계속 지도부에 있었다. 그렇죠. 네. 30대의 젊은 정치인이 계속해서 지도부에 있었다. 그것은 그만큼 이준석 대표를 그 정당이 필요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일약 제1야당의 대표가 되고 새로운 물결을 불러일으켰고 뭐 접전이긴 합니다만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지방선거는 아주 큰 차이로 이겼고 이런데 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까? 당 밖에 있는 우리 장경태 의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집권당 내부의 권력 갈등, 권력 다툼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집권당 지도부를 꾸려서 뒷받침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는 아니다. 뭐 이런 게 지금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대선, 지선 이 큰 양대 선거를 승리한 집권당 대표로 개선 장군의 역할을 하고 싶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기엔 지나치게 윤리위가 빠르게 안건 상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경찰 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여기에 대한 팩트체크는 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몫이지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여러 가지 수사 결과라든지 혹은 뭐 일정 특정 피해자가 나서서 피해를 호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건 뭐 이 유튜브 방송에서만 좀 나온 사실관계만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 대표를 윤리위가 상정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 역할과 이 권한들이 힘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사실 단순하게 그냥 뭐 윤리위가 정말 양심과 여러 가지 윤리위원들의 호소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떤 동력과 어떤 힘이 작용이 있었냐고 했을 때 당연히 윤핵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당대표를 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동력은 결국 윤핵관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그 윤핵관은 누구냐? 라고 하면 뭐 아마 이 새치 흰머리 세 가닥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흰머리 중에 한 명.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SNS를 뭐 열심히 활용하고 많은 글을 올리는데 최근에 올렸던 SNS 글을 한번 저희가 따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흰머리 세 가닥, 동시에 세 가닥 처음 뽑아본다. 예, 이준석 대표는 아직 젊어서 검은 머리가 많아서 흰머리 세 개가 상당히 뽑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저처럼 흰머리가 많은 사람은 뽑으면 흰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흰머리 세 가닥, 저 세 가닥이 누군가 이른바 윤핵관을 뜻할 수도 있다. 아마 아까 이준석 대표가 뭐 늘 해석을 염두에 두고 뭘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장제원, 배현진 이 세 사람을 저 뜻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장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세를 맨 전면에 나서서 하고 있는 세 분은 뭐 배현진 최고위원이나 또 인터뷰에서 비판한 장제원 의원이나 또 여러 악연이 얽혀 있는 이 안철수 대표 아닌가, 이런 전 대표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되건 여러 가지 당권 경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소위 이 국민의힘 내의 권력 투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옆에 있으면서 봐도 뭐 다른 타당이어도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 지금 안철수 의원 측과 또 이 윤핵관 등이 좀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당대표를 당대표 사실상 지금 윤리 상정 자체가 당대표 탄핵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당에는 당대표 탄핵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준하는 징계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징계의 권한은 윤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윤리 양권 상정 자체가 당대표 탄핵의 절차와 구실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 말씀대로 사실은 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 징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긴급하게 징계하도록 내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밀어붙였지만 잘 안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새로운 비대가 꾸려진 다음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를 징계한다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나름대로의 판단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자 아까 흰머리 세 가닥 보니까 말이죠 저는 석삼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내천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삼지창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저런 기자들의 해석까지 염두에 두고 저 머리카락 세 가닥을 올렸으리라고 김정대 의원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대국민 이 퀴즈쇼 하는 게 약간 이제 점점 좀 지겨워지고 있습니다. 퀴즈쇼? 예, 지겨워지고 있다? 지겨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로서 처신이나 언행이 좀 가볍다라는 말씀을 다들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게 걱정인 거죠. 우리가 지금 한두 번은 괜찮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뭐 이제 또 간장 사발을 마실 것 같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저희가 대체 정말 우리 당의 대표가 맞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갈등이 생기면 물밑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그냥 권력 투쟁을 당내 이게 남이 상대 당이 여야 간에 때리면 덜 아파요. 근데 우리 식구끼리 때리고 이러면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온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드러낸다는 자체가 우리 그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그래서 대표께서 좀 더 대표뿐만 아니라 같이 지금 상대로 뭐 언급되시는 분들 모두 다 좀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네. 그다음에 머리카락 뭐 3개 그러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머리카락 앞으로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20, 30개 뽑힐 수도 있고 저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조금 본인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흰 머리카락의 비율가 만약 한다고 하면 좀 많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백발 30대 중후반부터 어떡해. 좀 흰머리가 많이 생겨서 처음엔 새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흰머리가 점점 더 많아졌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흰머리가 많이 생기면 저렇게 흰머리를 뽑고서 저렇게 글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보수 정당의 새로운 물결, 활력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뭔가 어려운 상황, 윤리 징계를 앞두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른바 여당 내의 권력 다툼의 성격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 개인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려서 대국민 퀴즈쇼 하는 게 지겹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성질이 급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내세웠던 이른바 세대 포이론
이런 것들이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아픈 대목이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봤더니 특정 세대 또를 배제하는 그러니까 이 포용의 정치가 아니라 배제 정치 아니냐라고 하는 자꾸 비판이 많이 나오고 또 본인이 성질이 급해서 자꾸 말부터 내뱉고 또 공격적인 언사를 구사하고 이런 이준석 대표의 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호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인정한다? 어찌되었건 그 호전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 내부 110여 명의 의원님들이 과연 당대표로서 제대로 존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미 선거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무총장 시절에 사무총장이 당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거부할 당무가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대표로서 당무 거부하는 거냐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거부할 당무가 없는데 어떻게 당무를 거부하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지금 그때 이 갈등이 있었던 사무총장이 지금 원내대표로 와 계시고요. 여러 민들레 모임을 비롯한 여러 지금 모임들도 이 소위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위 이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의총에 정책의총이든 여러 의총에 참석하면서 당론 채택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 역할과 권한이 주어졌는지 참 의문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소위 당대표 탄핵에 준하는 징계위에 사실 징계심의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당대표의 역할과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히려 자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의 이야기에 우리 김정재 의원 어떻습니까? 반박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우리 그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에 어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이 저희 당이 가진 단점을 장점화시켜 극복해내고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선 지선을 이겼다고는 봅니다. 분명히 고령층 집중의 당원 분포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젊은 층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네. 그 당원의 구성비도 상당히 바뀌었다. 네. 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것은 이런 저희 그러잖아요.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또 욕먹는다고. 그런데 참 잘 해왔는데 이 활용 점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항상 하다가 안 되면은 거의 투쟁하듯이 지금 저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남녀도 가리지 않고요. 우리 박지원 그리고 저희가 보통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는 같이 격이 맞게 내가 당대표면 저 여당 야당에도 민주당에도 당대표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정말 전방인 것 같아요. 가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후배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투사처럼 하시는데 본인은 선거 기술자라고 하시는데 그 다 좋습니다. 그런 기술이 또 있으셨으니까 우리가 대선 지선에 큰 도움을 받고 잘 이끌었겠지만 지금 당대표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정부 여당으로서 대표는 민생을 챙겨야 됩니다. 네. 묵직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당대표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이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아니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윤핵관과의 싸움 이러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만약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뭔가가 있다면 지금까지 당대표 된 이후의 그 과정들을 전체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저는 대선 때 대통령 입당을 그러니까 당선인 그 당시는 후보자죠. 윤 후보자의 입당을 굉장히 어렵게 난처하게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선거 와중에도 또 뛰쳐나갔던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은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만이 우리 이준석 대표가 좀 공고히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의총에서 매일 그럽니다. 네. 제발 SNS 좀 하지 말아달라. 네. 부탁을 드리면 그날 저녁에 바로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한테 사실은 소통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아무래도 원내대표, 당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예전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실 때 방이 한 50m 차이가 한 예. 30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국회 그런데 방이요?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실에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 비서실장에 이런 분들과 원내대표 밑에 있는 또
함께 일하는 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관계가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 부재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께서 SNS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다시 예전에 또 멋진 더 인기 많은 당대표로 좀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윤리위의 징계 논의 그게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과연 징계를 받느냐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않느냐.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좀 묵직해졌으면 좋겠다. 네. 근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묵직해질 수 있을지, 묵직하면 이준석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짧게만 예. 말씀드리면요. 어찌되었건 이제 3고 패싱까지는 뭐 제가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뭐 입당 과정, 뭐 당무 보고 과정,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네. 당대표를 무시했던 것들을 굳이 제가 지적하진 않을 텐데요. 핵심은 지금 혁신위 구성 아니겠습니까? 저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혁신 안들을 제안드린 바 있는데요. 혁신위 구성부터 지도부에서 계속 혹은 또 여러 다른 윤핵관 의원님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연 당대표가 혁신위 구성도 못하고 또 심지어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되신 최재형 의원님이 혁신위원 구성 추천조차 못한다면 지도부와 상의하는 혁신위가 어떻게 혁신안을 내겠습니까? 가장 지도부는 그 당내의 가장 주요 기득권을 독차지한 분들입니다. 그럼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과 혁신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건 이준석 대표가 전권을 최재형 의원님에게 어찌됐건 위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혁신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혁신을 구성할 수 있다. 결국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뽑았다기보다는 또 윤석열 후보가 정말 잘해서 뽑았다기보다는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권당이 되셨을 때 여당일 때 보다 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혁신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더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텐데 계속 지금 혁신이 구성부터 지도부가 흔들고 윤핵관이 흔들고 하면 과연 이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는 사실상 탄핵에 준한 징계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혁신이 구성은 계속 가로막고 있고요. 결국 그 당권 투쟁 말고는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좀 이 당대표나 지도부께서 어찌됐건 혁신이 구성만큼은 좀 더 자율적이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예,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적극적으로 또 옹호하시는 그런 생각을 옹호하진 하고. 않았습니다. 예, 저는 혁신이 예, 구성이 매우 예, 중요하다. 네. 예. 강조하고 혁신위를 주도하고 있는 게 또 이준석 대표니까요. 뭐 최재형 의원님이 하신다 봐야죠. 예. 원래 당 대표께서 이제 위원장을 지명하고 나서는 혁신위원장이 좀 더 이제 주도권을 갖고 하게 됩니다. 예. 저도 혁신위원장 하면서 당 대표와 뭐 혁신안을 상의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동료 정치인으로서 지금 여당의 대표이긴 한데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뭐 좋아하지 않는다로 네.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저희 예. 더불어민주당도 변화할 수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함께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간장 한 사발 이번 주에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게 누구냐?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뜻한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한 모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강연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했어요. 이 세 사람이 최근에 당내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당연히 받았겠죠.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징계 심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한테는 내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대통령 당이 도와주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 과제라든지 문체에 만들었던 거 거기에 대해서 뭐든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간장 한 사발 할 거다 이런 기운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몰라요. 의원님 저격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아니 뭐 저게 행동 맞나? 당 내부에서의 뭐 어떤 지금 저도 언론을 보고 아는 건데 뭐 파워 싸움이나 헤게모니나 이거 다 부질없습니다. 국민들 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인플레를 잡지 못하고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정당 내부의 어떤 파워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파워게임 이런 거 관심 없다. 자, 그러면 어쨌든 김정재 의원 보시기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리위원회 열릴 때까지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리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럼 먼저 제가 그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출범시킨 혁신위, 예. 혁신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자면 혁신위가 1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최고위원들 보고 한 사람씩 추천을 하라고 그러고 본인이 5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배현진 의원이 이거 사조직 아니냐. 물론 민들레 모임을 순수한 공부 모임을 사조직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응해서 그 배현진 최고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혁신위는 지금 현재 그 최재형 위원장이 맡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혁신위가 지금 왜 출발이 이렇게 삐걱하냐면 그냥 혁신위에서 정말 당을 쇄신하고 앞으로 정당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또 대한민국 헌법도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지 저희가 지금 관심사들을 논의한다면 맞는데 처음부터 바로 공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거 갑자기 공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고 그건 뭐 당연한 저는 문제 제기라고 보고요. 다행히도 최재형 위원장께서 오늘 이제 첫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일정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오늘 첫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다음 주 윤리위가 열릴 때까지는 상당히 좀 바깥 활동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전혀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당당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아까 안철수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일 조금 전에 저도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민생입니다. 네. 당대표로서 정말 엄중한 시기에 책임감을 갖고 가볍지 않은 행보로 정말 국민을 좀 더 챙기는 당의 수장의 역할을 좀 진심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오늘도 보니까 또 저는 또 지난주에 간장 사발을 들이킨다고 그래서 오늘 간장 얘기할 줄 알고 좀 조마조마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뭐 더 이상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좀 비판요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좀 조용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관련한 소식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